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물량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양측이 거의 하루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매일매일 그렇게 내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의 병력의 물량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제 무기가 정말 또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는데 카모프 52 정말 멋진 공격 헬기죠. 그 카모프 52의 구력 알려드리겠고 우크라이나 군이 93기계화 예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싸우고 있는데 이지움 쪽에서 지금 러시아군 때리고 있는 부대인데요. 여기에 개전 초기에 하르키우 쪽에서 러시아군 T-80 BVM 전차 6대를 고스란히 노획해서 쓰고 있는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에이스가 탄생했습니다. 노획한 전차로 정말 무지막지한 전공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황 지도를 보면 이 전황 지도를 만든 사람은 역시 이 군사 마니아인데요. 워매퍼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는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고맙다, 잘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세베로도네츠크 공방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워낙 화력에서 또 병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있는 이런 형상이죠. 그리고 슬로반스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파했다. 왜냐? 이지움 서부에서 공세를 퍼부면서 그게 지금 완전히 슬로반스크 쪽으로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 그리고 졸로테 전투, 이건 또 뭐냐면은 포파나야 돌출부 쪽에 위에 있는데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한 2000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개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이 때리고 있는데 그 2000명이 단 한 번도 그 주둔지를 내주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면을 포위당한 경우도 있었고 만몇천 명이 지금도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 포파나야를 내줄 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항복해라, 포기해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헤르손에서는 여전히 이 포위를 하고 지금 러시아군을 좀 압박해 나가고 있다라는 전황 지도를 보면서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 대비 200명 추가 사살을 했고요. 전차는 7대를 격파했습니다.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은 2대 격파, 야포 5문 격파, 그리고 전투기 2대 격추, 그리고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오늘의 전과의 특징을 보면 전투기가 2대 격추가 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네요. 수호이 30을 격추했다라는 지금 설이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유엔 인권기구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러시아가 대량의 화력 투사로 민간인이 지금까지 1만 명 넘게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국방부도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탈환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탈환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크림반도를 탈환하지 않으면 이번 전쟁에서 잘했다라고 평가받지 못할 스스로의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크림반도를 회복하겠다라는 이 맹세, 다짐이죠.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그러면서 아조프 대교를 공격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아조프 대교가 어딘가 하면은 크림반도에서부터 건너편에 러시아가 있죠. 그 러시아로 이어지는 그 사이가 케르치 해협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케르치 대교라고도 하고 아조프 대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그 아조프 대교 이걸 폭파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걸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설계도를 확보했다. 그래서 어디가 취약점이고 어디가 포인트고 하는 거 우리 지금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때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는 경고를 했는데 정말 섬찟하죠. 그리고 정말 황당한 일인데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개전 초기에 점령을 해버렸죠. 거기를 9월 1일부터 러시아 국유화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여기에 곧 러시아
국영 기술자들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뭐 도적대도 아니고 뭐 이런 자들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 임박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 회의를 소집했다. 벨라루스가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서 기동 훈련을 했죠. 그리고는 훈련을 마쳤는데도 그 훈련하러 왔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남부정부사령부를 창설해서 그 병력을 남부정부사령부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키이우라든지 체르니우라든지 이런 데를 방어하던 그 방어병력을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빼지 못하도록 하는 이 러시아의 압박에 의한 벨라루스의 블러핑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정보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판단하고 대비회의를 소집하는데 벨라루스가 이렇게 되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서방세계 나토가 벨라루스 정도는 정말 시범 케이스로 완전히 진짜 확 뒤집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스크로 이 나토군이 직접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서 아조트 플랜트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러시아군의 화력이 10배 이상이 되고 그리고 보급은 이 다리를 이제 끊어서 원활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다 보니까 점점 아주 야금야금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지움의 시가지에 진입해서 러시아군 주둔지를 공격 중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숲에서 탁 튀어나와서 박격포 쏘고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쑥 나와가지고 이지움 시가지 들어가서 시가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지움에서 병력을 편성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슬로반스크를 때리고 있던 러시아군이 제대로 슬로반스크를 공격할 수 없죠. 그래서 슬로반스크 공세 실패하고 이지움 방면으로 퇴각하는데 이건 지금 이지움 쪽으로 들어와서 직접 주둔지를 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뒤로 돌아간 거겠죠. 우크라이나가 포파나야 인근의 졸로테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대파했다라고 하는 깊은 소식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는 헤르손과 노바카우프카에 공병대를 집중 투입했다. 참호를 파고 그 참호를 단단하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방어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헤르손과 카우프카 그리고 이 카우프카 댐 바로 북쪽에 있는 베리슬라보라고 하는 곳에 전투기를 동원한 대공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제공권은 완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런 드네프르강 북쪽 지역에 대한 시가 폭격을 했다. 러시아군 주둔지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격을 하면 그 이후에 보병이 밀고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정식 전시체제 선포 없이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병력이 33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데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해 대규모 동원령을 내리며 물량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시체제 선포 없이 불법적으로 33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했으며 크렘린이 공식 동원령 선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병력 동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미국 동부 표준시 6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개전 초 15만 명의 병력을 대대 전술단 및 지원 부대로 편성해 투입한 러시아는 이후 추가로 7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여기에 8만 명의 동원 예비군, 7천 명의 즉응 예비군, 18,000명의 방위군, 최대 8,000명의 용병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동원한 이 병력 규모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강제 동원한 병력은 제외한 것인데요. 친러 성향 지역과 점령지에서 강제 동원한 병력까지 합산할 경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투입한 전체 병력은 40에서 50만 명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량 공세를 우크라이나도 물량 공세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개전 후 6월 15일까지 1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전황에 따라 징병 대상 연령을 조정해 추가로 200만 명의 병력을 더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까지만 하더라도 육해 공군 병력을 모두 합쳐 20만 명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지난 5월 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한 달 사이에 30만 명이 더 추가되어 100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4,413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엄청난 병력 동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손실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일평균 사상자는 1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대규모 화력전에 나서면서 일평균 사상자 숫자는 1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연일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 인명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떠나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아들, 연인이자 친구였을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전장에서 사라져가는 이 비극을 양측 지도자들이 양보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33만 명을 지금 이번 전쟁에 집어넣었다. 15만 명이 전쟁을 스타트했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33만 명. 그거는 러시아에서 온 병력이 그렇고 루안스크 그리고 도네츠크에서 지금 뭐 17세에서부터 65세까지 징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포함하면 50만 명 넘는다. 정말 엄청난 이 병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에 1000명씩 러시아 하루에 1000명, 우크라이나 하루에 1000명. 우크라이나 아까 전과 보고 보셨지만 200명을 사살했다. 200명 사살했으면 부상자, 중상자, 경상자 다 합하면 또 그 4-5배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하루에 1000명의 사상자, 우크라이나도 그 정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70만 명 예비군 동원했는데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30만 명 더 모았네요. 그래서 100만 명 모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100만 명 모아도 그들을 태울 수 있는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게 부족해서 그 동원한 예비군 전체를 다 활용하진 않고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추가로 투입된 것은 제한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지금 무기를 더 달라, 무기를 더 달라. 그래서 장갑차 2000대, 전차 500대, 그리고 다른장 로켓 300문, 그리고 155mm 야포 1000문 이거 내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빨리 그걸 주던 어떻게 해서 전쟁을 좀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자, 러시아 인구 1억 4천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1억 명 더 많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시 선포를 했고 그러니까 강제 징집을 하고 러시아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렵사리 사람들 병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초저공 비행을 선택하는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헬기들의 지형 추적 센서와 비행 보조 시스템이 이런 저고도 비행을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최신 공격 헬기가 황당한 상대에게 격추당할 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 지상군 화력 지원용으로 투입한 최신의 카모프 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가 저공 비행 중에 나무에 걸려 추락할 뻔했다고 러시아 내 군사 전문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문제의 헬기는 최근 하르키우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 러시아 공군 전력의 일부로 추정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일명 NOE, Nap of the Earth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고성능 센서와 기체 안정화 장치로 NOE 성능이 우수한 아파치나 바이퍼 같은 서방제 공격 헬기와는 달리 카모프 52의 지형 추적 시스템과 비행 보조 시스템 성능이 형편없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카모프 52 헬기는 적에게 접근하며 80mm 로켓을 발사하던 중에 스터브 윙의 로켓 발사기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기체 측면은 단숨에 불길에 휩싸였고 당황한 조종사는 즉각 기지로 복귀했는데요. 헬기는 가까스로 기지에 착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스터브 윙과 동체는 까맣게 걸렸고 로켓 발사기에는
그들이 덮친 나무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자칭 최강의 공격 헬기인 카모프 52는 기수 전면에 전방 적외선 탐지 장치인 플리어는 물론 지형 추적 비행 모드를 지원하는 고해상도 X밴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통해 러시아는 카모프 52의 지형 추적 비행 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대량 도입을 준비 중인 카모프 52는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최강이지만 이미 이집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성능과 신뢰성은 최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뭐 나무에 걸려 추락할 뻔하고 이런 헬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최고급 성능의 헬기가.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 80mm 로켓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화력 지원하러 들어가는데 높이 날면 지대공 미사일 맞을까봐 아주 초저공 비행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플리어 뭐 이런 데서 이 지형 추적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업다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나무가, 제법 굵은 나무가 있는데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런 걸 그럼 자랑을 안 하던지 지난 5월 여기가 지금 크림반도 쪽에 있는 이 전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휴양지 쪽의 해변인데 여기에 아주 초저공 비행해가지고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이 정도로 저공 비행해 하고 자랑질을 했던 그 지금 틱톡 화면이에요. 이게 이런 짓을 했었어요. 카모프 52 헬기가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한다 하고는 뭐 크림반도에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이렇게 저공 비행 잘한다 라고 자랑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굵은 나뭇가지가 확 박혀 있습니다. 지금 80mm 로켓보다 훨씬 더 굵어 보이는 나뭇가지임으로 봐서 저 나뭇가지 지름이 한 10cm, 12cm는 훨씬 더 넘을 것 같은데 저 정도 같으면 여기 얼마나 숲이 울창했겠습니까? 이런 큰 나뭇가지도 추적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카모프 52.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일럿 좀 다 떨어나가 버리고 여기 지금 시커멓게 걸려서 날개 잘못하면 좀 떨어져 나갈 뻔했죠. 이런 황당한 카모프 52.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하는 까보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런데 똑같은 러시아제 무기라도 이 무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의 T-80 BVM 전차를 모는 전차병이 인터뷰를 해서 우리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전차 포탄도 10발밖에 안 싣고 다닌다 뭐 이렇게 증언했던 뉴스 보셨죠? 그 T-80 BVM을 우크라이나가 노획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과가 공개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와 크게 다른 것은 어쩌면 무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각광받았지만 개전 초부터 형편없는 성능으로 망신을 샀던 T-80 BVM 전차가 주인이 바뀐 뒤 에이스로 거듭났다는 소식입니다. 개전 초부터 동부전선에서 싸웠던 우크라이나군 제93 기계화 여단이 지난 2월 무려 6대를 동시에 노획해 사용 중인 T-80 BVM 전차 소대에서 이번 전쟁 첫 에이스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노획한 러시아제 전차로 러시아군 전차를 공격해 또 노획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제93 기계화 여단은 최근 제81 공중 강습여단과 함께 이지움 서부 숲 공세에 참가해서 러시아군 전차부대를 격파하고 T-72 B3 OBR 전차를 노획해 견인해 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격파된 러시아군 T-72 B3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의 T-80 BVM 전차에게 엔진룸 부분을 피격당해 돈좌됐는데요. 제93 기계화 여단 측은 이 T-80 BVM 전차가 현재까지 약 30여 대의 적 기갑 차량을 격파해서 러시아군에게 버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노획된 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전차를 버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국의 한 영화 제작사가 아서왕의 전설을 패러디해 만든 영화 몬티 파이튼의 성배에 등장하는 살인 토끼를 연상케 할 만큼 두렵다는 의미인데요. 작중 동굴 속에 살며 지나가는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이 토끼는 동굴의 이름을 따서 카르바노그의 토끼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 버니는
개전초 하르키우 전선에서 집단으로 탈영한 러시아군이 길가에 버리고 간 전차를 노획한 것인데요. 석 달 넘게 하르키우 전선에서 싸우면서도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확인된 전과만 전차 5대, 장갑차 24대를 파괴해서 우크라이나군 최고의 에이스 전차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등장한 T-80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인 BVM 버전은 신형 125mm 주포와 디지털 사격 통제장치, 고성능 소스나-U 열영상 조준경, 신형 가스터빈 엔진과 렐릭트 반응장갑 등을 도입해 T-90M을 제외하면 러시아군 최강의 성능을 갖춘 전차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최근 해당 전차를 운용하는 전차병이 폭로한 것처럼 러시아군 내에서는 두 전후 또는 세 전후의 움직이는 관으로 평가절하돼 왔던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전차를 카탈로그 스펙에 걸맞은 능력으로 운용하며 노획 전차로 또 다른 전차를 노획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러시아제 무기의 진짜 문제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운용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T-80 BVM 전차, 최신 전차 6대를 고스란히 놔두고 도망간 거 개전초였습니다. 그걸 이제 입수해서 하나의 부대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93기계화 여단 소속이 됐는데 근데 그 전차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CNN에서 이 전차들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그 커맨더가 버니는 디스트로이드, 그러니까 24대의 러시안 비클을 격파했고 또 여러 대의 탱크를 격파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지금 CNN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최근 전투에서 지금 여기가 T-72 B3 전차예요. 여기 후방 엔진룸 부분, 이 부분을 아까 그 버니 T-80 BVM 전차가 때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엔진이 비격되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러시아군은 전차를 놔두고 도망갔고, 그걸 이제 다시 군한 전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T-82 격파를 해놓고 군한 전차가 와서 끌고 가고. 왜? 파워팩만 바꾸면 이거 뭐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멀쩡하니까. 그렇게 해서 T-72 B3는 또 T-72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격파한 장갑차만 해도 24대, 그리고 전차 5대를 격파하고, 이렇게 또 쌩쌩한 거 또 노획해오고, 정말 새끼를 계속 치는 뭐 이런 상태인데, 이 버니가 뭐냐면은 뭐 버니는 토끼 아닙니까? 그런데 75년도에 페이슨 픽처스 영화사에서 만든 몬티 페이슨 앤드 홀리 그릴, 그러니까 성배, 여기 이 아서 왕의 그 원타기 기사들 패러디한 거예요. 원타기 기사가 갔는데 여기 지금 토끼가 확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동물뼈, 뭐 짐승뼈, 사람뼈 막 있죠.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토끼가. 그래서 이 토끼 지금 잡으러 가는데 이 지금 기사에게 확 달려들어서 기사의 목을 확 날려버리는 뭐 그런 동영상이에요. 지금 영화예요. 이걸 패러디해서 살인 토끼 하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버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러시아군이 버니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다. 마구마구 이렇게 뼈가 막 도체 산재에 있을 정도로 마구마구 지금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러시아군 T-80 전차병은 우리는 이 폭파당할 것이 무서워서 고폭탄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오직 철갑탄만 가지고 다닌다. 근데 그것도 10발만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넣고 다닌다 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전차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30대 넘는 전차 장갑차를 격파했다. 이게 바로 용기, 그리고 명예심, 그리고 애국심, 이런 것들이 조합된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끝까지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